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자, 우리 사회와 경험에 근거한 이야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아, 거지.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지역의 현안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요즘 뭔일 이슈. 안녕하세요. 대한미디어그룹 아는 것입니다의 정진호입니다. 최근 한반도 사드 배치 논란과 맞물려서 중국의 각종 보복 정책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데요. 특히 여행업계는 급감한 중국인 관광객들로 인해 가지고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때는 일부 중국인 관광객들의 비매너 논란이 중국인 비하까지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비단 중국인들만이 해외에 나가서 나라망신을 시켰을까요? 얼마 전 보도를 통해 우리 지역의 공기업 간부와 그 지인들이 필리핀에서 성매매 혐의로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이게 과연 어쩌다 일어난 일이었을까요? 한편 대전시는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을 위해 이동지원센터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이 이동지원센터를 공공위탁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나섰는데요. 오늘은 해외 성매매 사건을 통해 본 우리 사회의 성 문제 그리고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는 것이 힘이다 애청자 여러분.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권력과 자본에 굴하지 않는 오마이뉴스. 국민의 편에 선 진보 종편 오마이TV는 여러분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월 1만 원의 씨앗으로 참 언론을 키워주십시오. 전화 010-3270-3828로 주시거나 오마이뉴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마이뉴스는 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독서는 만고의 진리다. 독서 공동체 백복스 클럽 강신철 한남대학교 교수의 재미있는 책 이야기 한 달에 한 권 청취자 여러분들께 책을 선물합니다. 팟빵이나 유튜브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 주세요. 드디어 탄핵 정국이 마무리되어서 쉴 수 있는 토요일이 생겼다고 기뻐하시는 하지만 곧 우리 방송 녹음일을 토요일로 바꿀까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네 웃음소리가 매력적인 남자 주체 사상으로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구속 한 번쯤은 감내한다는 각오로 우리 지역을 누비는 대전 지역 최고의 언론인 오마이뉴스 장지한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 좀 짧게 좀 하세요. 뭘 너무 이렇게 많이 좋다. 했어요. 네, 이제 토요일은 쉬실 수 있게 됐어요. 그동안 그동안 몇 주 동안 토요일에 일을 하셨죠? 넉 달? 4개월 정도 토요일 연속. 16주 한 학기를 하셨네요. 네. 지난주 토요일은 어떻게 쉬셨나요? 그래서 그래서 오랜만에 좀 푹 쉬려고 했더니, 가족들이 오랜만이니까 좀 놀자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힘들었습니다. 자전거 굴르느라고. 좋은 시간 보내셨네요. 네. 그래요. 좋은 그래도 일이죠. 뭐 네. 밖에서 이렇게 시위 현장 이렇게 취재하시다가 가족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내셨으니까 행복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행복하게 마음만. 네, 정치적인 발언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은 우리가 다룰 주제가 두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하나는 공기업 해외 성매매 그 논란, 공기업 간부의
그 해외 성매매 논란이었고 또 하나는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센터 이 관련된 부분인데 그 얘기는 잠시 뒤에 다뤄보도록 하고 지난 2주 동안 우리 지역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간략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두 가지 다 그동안 많이 대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거고,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한 번씩 다뤘던 이야기들인데요. 우선은 그 월평공원 그 대규모 아파트 건설 관련한 그 논란입니다. 그 헌법 불합치 판단에 따라서 그 20년 이상 된 그런 그 공원 지역 같은 경우에 오는 2020년 7월이 되면 그 공원 일몰제. 예, 다 해제되는 공원 일몰제가 이제 시행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난개발이 될지 모르니까 대전시가 미리 계획 개발을 하겠다. 예, 개발을 하겠다. 이제 그런 취지로 이제 월평공원, 그러니까 도솔산이죠. 이제 개발이 추진되고 있고, 가장 빠르고 또 뭐 가장 큰 규모로 하고 있는 게 갈마동 지역이거든요. 예, 그쪽에서 또 주민 대책위도 구성이 돼서 지금 많이 지금 서로 찬반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번 주에 논란이 된 건 뭐냐면 그 시민 대책위하고 대전시의회하고 공동으로 그럼 이거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보자 해서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그게 네. 이제 16일이었는데요. 좋은 거네요. 예, 그러니까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시 입장도 이야기 좀 하고, 특히 이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그 시민대책위가 문제 제기했던 게 왜 미리 설명을 하지 않고 추진하느냐, 의견을 듣지 않느냐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좀 의견을 좀 듣고 우리가 토론을 해보자 이랬는데 시에서 토론하러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네? 안 나온다고요? 예. 그 발제도 좀 하고 토론도 좀 하고 좀 이번 기회에 좀 설명도 하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좀 들어보라는데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뭐 편파적이다, 뭐 그리고 방송 토론회 아니면 안 나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아, 이른바 딴지 갈까봐 못 나가겠다? 아니 그 말이 안 되는 게, 대전 시민을 대표해서 일하는 그 시 공무원들이라면, 특히 논란이 되고 있으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추진해 볼까요? 그래서 계속 논란이 됐어요. 그래서 성명도 몇 번 나오고 비판도 하고 뭐 언론에서도 계속 비판하고, 그래서 당일날 계속 안 나온다고 하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16일날 오후 2시에 하는데 오전에 나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자료집에도 다 빠져 있고 막 그랬어요.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결국은 그래서 굉장히 뜨거운 토론회가 됐는데, 그래서 다들 평가가 너무 좋았다, 토론회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꼭 이게 뭐 여기서 뭐 누가 이겼네 졌네 이런 게 아니라 좀 대전시가 하는 걸 입장을 설명해주고 그거에 대해 반박도 좀 듣고 서로 이렇게 토론을 해서 더 좋은 그 방안을 찾아보는 게 그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토론을 더 하자, 더 많이 의견을 들어보자 이렇게 결론 냈는데, 그게 이제 뭐 흠원으로는 권선택 시장님이 왜 안 나가냐고 막 뭐라고 해서 네, 과장님이랑 담당자가 이렇게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도 그랬잖아요. 왜 경청 뭐 소통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작 그런 이야기 듣거나 또 자기 얘기를 해야 될 때는 안 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대전시가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혼나고 뒤늦게 나왔죠. 결과론적으로는 뭐 잘된 일이네요, 그렇죠? 예, 부디 더 많은 대화가 있었으면 그런 좋겠습니다. 태도에 대해서 좀 비판을 좀 하고 싶고 앞으로 그런 일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 드리고요. 네. 한 가지 좀 더 짧게 좀 얘기 드리면, 한국원자력연구원 문제 있었잖아요. 우리가 네네. 너무 뭐 그 폐기물도 함부로 아무데나 뭐 야산에다가 갖다 방사성 폐기물 야산 빨래하고 방사성 오염된 그 빨아가지고 그물을 그냥 천으로 흘려보내고 뭐 그런 고철로 방사성 폐기물 관련된 고철로 막 팔아버리고 막 이런 구멍 일이 뚫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난 13일 날 녹색연합이나 또 우리 30km 연대 뭐 이런 데 있었죠. 그런 곳에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원자력연구원장하고 또 이것을 감시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봐주기 했다고 했었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해달라. 이건 원자력 안전법 위반이고 또 이건 뭐 직무유기다 이런 거 했어요. 근데 마침 그 다음 날 저희가 그 차장검사님하고 언론 그 간담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여쭤봤어요. 이거 고발 들어왔는데 어떻게 했냐 했더니, 우리도 그 미리부터 알고 있었고 이거 환경 전문 그 검사가 이거에 대해서 이번에 세게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이렇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전 시민들이 이 사건으로 지금 굉장히 불안하고 있고 또 이 결과가 앞으로 대전 시민에게 얼마나 안전한 그 원자력 그 연구원이나 그 연구하는 모습들이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좀 철저하게 진실을 좀 잘 가려서 또 처벌도 세게 하고 그러면 더 안전한 그런 우리가 또 더 믿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좀 진행됐으면 합니다. 이렇게까지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그 검사님한테 응원의 메시지를 많이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 시민들의 국민들의 어떤 그런 힘을 등에 업고 수사하시면 훨씬 더 동력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우리 대전 시민들이 많이 응원할 것 같습니다. 네, 검사님 힘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mon일 이슈 에피소드 11 제1부 공기업 간부 해외 성매매 논란. 오늘 우리가 다룰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우리 지역에 위치한 공기업의 간부 2명이 해외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로 필리핀에서 체포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성매매 전문가 모셨습니다. 뭔 소리야? 워낙 민감한 주제라 초대 손님들이 안 나오세요. 저희가 진짜. 해도. 그래서 팟캐스트계 방송 욕망 아이콘으로 등극하고 싶어가지고 막 여기저기 우리 프로그램 다 출연하고 계시는 자칭 전문가라고 해서 순순히 출연에 응해주셨는데요. 우리 프로그램 중에 정치 내부 방송인 그는 누구인가와 사회적 현안에 대해 보수와 진보의 시각을 알아보는 좌빨로트 숫빨로트에서 숫골로트 숫골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성매매 전문가 바른정당 대전시당 김태형 부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 못합니다. 제가 이 방송 이렇게 뭐 이제 그 앞에를 깔아주셨는데 절대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그리고 공당의 그 부위원장님 성매매 전문가라니. 하실 분이 없어서 제가 총대를 맸습니다. 이 부분 청취자 여러분들 좀 그 사실 확인 그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고요. 네, 그 성매매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성매매에 관련된 실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청취해 보신 그렇죠.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네네 도움을 드리고자. 네네네. 절대 본인이 하신 거는 아닙니다. 네,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거 그 검사님 같이 한번 수사 좀 부탁드리고요. 자살도 할 수 있어요. 자살. 네, 요즘 유행인가봐. 이거 홍준표 지사가 또 한 건을 했어요. 그러게요. 네. 그럼 저희 방송 사상 역대급의 해당 전문성을 가진 역대급의 김태형 전문가와 함께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게 어떤 사건인지 장지한 기자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그 이달 초인데요. 그 깜짝 놀라는 그 소식이 이제 전해졌죠. 뭐냐면 필리핀에서 그 9명의 그 남성들이 성매매를 하다가 잡혔는데 그 현지 방송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참 창피스러운 일이잖아요, 사실. 뭐 전국적으로도 막 이렇게 국가적인 망신이고. 그런데 하필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다 우리 그 충남 보령 지역의 선후배 동창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 사회에서는 또 이름 되면 또 뻔히 알만한 학교의 선후배, 그리고 또 각 지역에서 또 위치가 좀 있는 사람들이니까 너무 창피한 일이다 해가지고 그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한 발 더 나가니까 그 중에 2명이 공기업 간부였다는 거죠. 공기업 그 공무원들 그 간부들이 이렇게 또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런 데 가서 또 TV에 나오고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이게. 회사 입장에서도 난감했겠네. 회사만 그런 게 아니죠. 그거 다 우리가 그 세금 내고 우리 그래서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운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서 그런 거 하고 다니니까 너무 창피한 거죠. 그래서, 좀 이런 거 좀 우리가 좀 창피한 이런 거 좀 하지 말고 또 그게 또 해외 문제만은 아니니까 우리 지역 이야기이고 또 우리의 삶에 또 많이 있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런 거 좀 한번 우리 전문가를 모시고. 전 들은 얘기입니다. 들은 얘기. 한번 이야기해보자. 자, 그렇게 해서 정하게 됐습니다. 네, 해외에 여행을 나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요즘에 특히 명절 연휴 때도 해외 여행 많이 나가고요. 엄청 많죠. 가족 단위뿐만 아니라 친구들끼리도 연인들끼리도 아니면은 골프 관광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그런데 이 해외 성매매 논란은 비단 오늘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전문가님께서 이제 그동안 이제 바라보셨던 왜 해외 성매매 하러 나가나요? 국내에서 할 수 없어서 나가는 건가요? 이제 국내는 대놓고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일단 법상 형법에 저촉이 되고 물론 필리핀도 그 법으로 금지하고 있죠. 근데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이쪽에도 나름의 어떤 역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걸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성매매 역사? 그 원정 역사에 대해서 네. 말씀을 좀 드리자면 예전에 이제 골프
골프 접대로 하면서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좀 이게 바뀐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요트, 요트 타고 또 그리고 이제 풀빌라라는 곳이 있어요. 풀빌라는 예. 뭐 풀칠하는 빌라인가요? 그게 아니라 이 필리핀이나 태국을 가게 되면 그 조이너스 차지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방을 이렇게 하나 얻었는데 누구를 데리고 들어가면 또 조이너스 피를 내야 돼요. 전문가 맞잖아요. 네, 조이너스 피니까 네네. 이런 거죠. 저 처음 듣는 얘기들이라 네네. 그 호텔이 진지합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요즘 많이 생겨요. 조이너스 네. 차지를 받아요. 그러니까 아베크 뭐 한국에서 말하는. 예, 그러니까 방은 내가 혼자 쓰기로 했는데 물론 두 명짜리 방인데 그 싱글 침대 두 개가 있는데 내가 방을 혼자 쓰기로 했지만 누구 한 사람 내가 여기서 재우려면 조이너스 차지라고 호텔 측에서 받습니다. 아, 우리 네. 예를 들어서 모텔에 갔는데 한 그쵸. 명 더 자면은 추가. 추가 이불 좀 아, 베개 주니까. 네. 네네. 그리고 또 이제 또 이렇게 호텔에서 체크를 하는 경우도 생기고 이렇게 좀 불편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풀빌라라고 네. 수영장이 딸린 빌라를 통째로 빌립니다. 아, 풀. 아. 영화의 풀. 아. 네네.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객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이제 공동 이렇게 뭐 해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시스템도 돼 있고, 음식 해 먹고. 예, 거실도 다이닝도 크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터치를 안 받아요. 여기는 우리만의 그 프라이빗한 공간이니까. 아, 밖에서는 예, 여기 예. 안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지 예, 모른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갖고 요즘 많이 이렇게 요게 텐드입니다. 이쪽에 그 문화적 텐드. 예, 아. 그래서 골프도 날이 덥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 동남아시아에서 지금 때 골프 시기가 좀 뜨거워요. 5월달에 제일 덥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풀빌라 잡아놓고 요트로 좀 많이 나가죠 이제. 그게 이제 요즘. 요즘의 트렌드란 그런 예, 얘기네요. 그래도 이야. 요트를 타고 가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요트를 타고 들어가서 또 프라이빗 비치가 있어요. 여기는 돈을 내고 입장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돈을 내고 입장을 하게 되면 거기는 이제 우리 식구들 같이 간 사람들만 해서 프라이빗하게 놀 수가 있는 공간이 또 따로 있는 거죠. 그거는 경험을 혹시 해보셨나요? 아니 뭐 얘기만 들었어요. 아, 얘기만 들으셨고요. 아니, 그런 우리 걸로. 장지한 기자님이 아, 전 우리 처음 들었어요. 방송을 한 이래로 가장 그 뭐랄까 부러운 눈빛으로 아, 쳐다보고 아, 저 계셔가지고. 신기해. 아니 처음 네이버 들었습니다. 검색하시면 다 나와요. 아, 그런 예. 거냐. 아니, 저는 그래서 이 성매매 이거 관련된 얘기 한다고 해서 저는 좀 고지식하게 옛날에 우리나라 그 성매매 집결지 뭐 현황 같은 그렇죠. 이런 얘기 이런 거 뽑아왔더니 전혀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군요. 그 성매매에 대해서는 그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뭐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그런 개인적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과연 성을 상품화할 수 있느냐, 인격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여러 이제 입장들이 있는 것 같은데, 분명한 건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 아, 현행법상. 그렇죠. 그리고 필리핀도 불법입니다. 불법이죠. 그러니까 그거 체포가 됐겠죠. 뭐 미국 같은 경우도 불법이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거를 미국은 합법보다는 주마다 좀 틀리잖아요. 뭐 대부분이 불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토록 그 대부분의 나라들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음성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만연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뭐 그게 인간의 욕정이라는 게 뭐 어떻게 한도 끝도 없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같긴 하지만은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애초에 출발을 할 때 그 잘못 교육된 것도 많지 않은가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게 성매매가 합법화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아까 성의 자기결정권 이야기 이렇게 하다 보면 끝이 없다고 그쵸.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근데 현행법 말씀하신 대로 현행법상 불법인데 그걸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규정해 놓고 왜 그럼 한국에 이런 문화들이 있어야 되는가? 특히 이 남자들이 말이야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말씀하신 대로 골프라든지 같이 뭐 아까 풀빌라라든지 이렇게 하는가? 또 이렇게 해서 또 정말 나라 망신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좀 방지하거나 또 이런 문화는 좀 지향할 수 있는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좀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딱 먼저 제 첫 말씀이 전혀 제가 못 들어보던 이야기 하니까 말이 막혔어요. 그 뭐 성 관련해서는 뭐 네네. 영화 중에서 내부자들이라는 영화도 네네네. 있었죠. 거기에서 이게 뭐 그게 19금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은 뭐 이제 그 여성들이 이제 옷을 다 벗고 이렇게 옆에 접대를 하고 무슨 그런 장면들이 있었죠. 그리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정치권에서도 분명히 요정 문화 그렇죠. 네. 그래서 현재도 있습니다. 뭐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안가에서 이렇게 네. 그게 유명하죠. 예. 네, 뭐 그런 시바스리갈 이런 것들 있었었고요. 그럼 남자들은 영웅일수록 뭐 허리 아래는 이야기하면 안 된다. 뭐 영웅 호색이다. 뭐 이런 좀 그릇된 문화들 이런 것들이 어떤 출발이 돼가지고
조금 남자들도 먹고 살만하거나 나이 좀 들거나 그러면은 그런 영웅 호색 심리에 편승을 해서 네. 이렇게 해봐야 된다. 우리도 이제 뭐 세상을 어느 정도 이렇게 내가 위치해 갔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그런 문화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이런 사건 말고도 예전에 또 벌어졌던 사건 중에 하나가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후임 공무원들을 뭐 사기 진작하는 의미로 그런데 가서 뭐 이렇게 했던 그런 보도도 예전에 좀 있었었고. 그건 기자들한테도 정치권이 그런 접대 옛날에 많이 하지 않았나요? 공공연하게. 뭐 어떻게 받아보셨나요, 기자님? 아니, 누가 하겠어요 이분한테? 특종인데,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많았죠. 그리고 잘못된 그 성문화, 그러니까 남성들이 의식이 없었던 거죠. 그게 죄의식인지 없었는 죄의식 자체가. 맞아요. 그러게 너무 그 만연하다 보니까 우리 뭐 최현희 의원이 그렇죠. 동아일보 여기자 뭐 기자든 뭐 누구든 아무나 그냥 함부로 막 하는 그런 접대 문화가 너무 횡행하다 보니까 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죠. 그게 이제 한국에서는 좀 이제 많이 저변 학대가 그런 문화의식이 저변 학대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해외로 이게 번진 게 아닌가. 아무래도.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도 우리나라가 경제가 어려웠을 때 전쟁 끝나고 미군들이 이제 그렇죠. 그 우리나라 여성들이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뭐 사랑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예전에 뭐 안 좋은 표현입니다만 뭐 양공주, 뭐 양갈보 이런 표현들 있었었잖아요. 네. 그럼 우리 되게 막 분노하고 분개하고 또 외국인하고 같이 다니는 여성들 보면은 그렇게 막 폄하해서 욕하기도 하고 그랬었단 말이죠. 그런 문화를 우리가 욕했던 문화를 우리가 지금 가서 하고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격인 거예요. 근데 이런 잘못된 문화, 근데 이게 또 이제 정경 유착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상대의 그런 심리를 이용해 갖고 여성 접대를 통해서 상대의 마음을 더 사는 이제 그런 거 하나, 또 하나는 비밀을 공유한다. 네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의 패밀리가 됐으니까 함께 카르텔을 형성해야 된다. 이런 문화, 이런 잘못된 생각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화의 문제가 이제 더 큰데요. 우선은 이제 굉장히 그런 비싼 술과 그런 접대는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러면 자기 돈 내서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걸 굉장히 세게 하려고 법인카드에 뭐 사용 한도라든지 네네. 이런 걸 되게 세게 하잖아요. 그럼 확실히 그런 것에서 어려움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문화가 자기 돈 내서 하기가 쉽지 않은 면들이 좀 많죠. 그랬더니 조금 더 쌀까 해서 외국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계속 음성적으로 가는 게 더 뭔가를 좀 우리가 집단 성매매 집창촌조 그런 것도 굉장히 이제 해체도 많이 하고 아까 말했듯이 그런 그 법인카드의 사용 제한 같은 것도 굉장히 이제 세게 하고 그러면 점점 이게 없어지거나 어려워져야 되는데 새로운 걸 개발하거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심지어 이렇게 외국에 가서 완전 나라 망신시키는 이런 상황들이 오고 이런 문화들이 바뀌어야 하는 거죠. 뭐 접대를 하고 음성적으로 갔을 때 더 친밀해져서 내 부탁을 서로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는 정말 우리 문화가 발전하지 못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이 사건도 좀 우리가 좀 경각심도 좀 갖고 좀 아프게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아유,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심지어는 태국이나 이게 필리핀 그 유흥업소에 가면 우리나라 교민들이 스티커를 화장실에 붙여놔요. 한국인으로서 품위를 지킵시다. 그런 것도 실제로 예. 정말 창피한 일이네요. 예, 창피한 일이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그냥 인간적인 어디까나 그 남성의 입장으로 좀 보자면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동남아 이렇게 오시면은 한 달, 두 달 있다 가시잖아요. 그래서 캄보디아를 예를 들면 그 앙코르 와서 자전거 타고 가면서 막 한 달, 뭐 일주일, 2주 이렇게 보는데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막 3박 5일, 4박 5일 이런 식으로 막 오다 보니까 모든 걸 다 뽕을 뽑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뭐 낮에는 관광하고 밤에는 무조건 술 먹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우리 좀 어떻게 보면은 불쌍한 것 같아요. 네. 저녁 때 하는 문화가 그렇죠. 술 문화가 제일 많으니까 할 게 없으니까. 네네. 저도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중국 출장을 갔었는데 그 이제 호텔에서 자다가 이제 술 한 잔 먹고 들어왔는데 마사지가 이제 중국이나 필리핀은 싸요. 저도 필리핀은 해외 그 출장을 많이 갔었거든요. 1시간에 보통 10,000원 정도를 받을 수 있으니까 네네네,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마사지를 그 전화로 신청을 했어요. 이제 호텔 프런트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호텔에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What kind of massage do you want?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마사지면 그냥 마사지에서 오케이. What kind of massage do you have? 이렇게 물어보니까 차이니스 마사지,
타이 마사지, 앤 코리안 마사지 이렇게 세 개를 얘기를 해요. 뭐. 아니 차이니스, 타이, 코리안 마사지 세 개를 얘기하더라고요. 코리안 마사지. 그래서 그럼 what is 코리안 마사지 하니까 섹스 마사지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다 창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아니, 난 차이나였으니까 차이니스 마사지를 받고 싶다라고 했었는데 받은 기억이 있거든요. 참 창피한 얘기네요. 아유,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저는 또 하나 주목해 보는 게 그 A 발전이죠. 그 회사 이름이 그렇죠. 뭐 이렇게 인터넷에 실명 공개가 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지만은 저희가 그냥 그 언론에서 정식으로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냥 A 발전이라고만 칭을 하겠습니다. 네. 근데 간부분들이라고 들었어요. 직책이 정확히 어떤 직책이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취재 혹시 과장하고 차장님이라고 하신 과장님, 차장님. 네. 그런데 그 이제 같이 초등학교 뭐 동창 뭐 이렇게 묶여 있는 서로 이제 아는 분들 사이라고 했는데 자기들 돈 내고 갔대요. 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근데 뭐 그랬겠지만서도 한번 이제 떠올려 보는 거죠. 그 우리 통상적인 주변에서 봤을 때 이분들의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거나 잘 나가시는 분들하고 친구분들하고 보통 여행 갔을 때 여행 경비 보조해 주거나 아니면은 비행기 표는 자기가 내도 뭐 거기서 밥을 산다든지 뭐 술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아니 뭐 실제로 그런 일이 좀 많이 있죠. 그러니까 뭐 친목을 도모한다는 이유로 그런 경우가 왜냐하면 한국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뭐 노출될 위험성도 크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에서 뭐 이제 뭐 골프 접대를 가장한 그리고 뭐 여행을 빙자한 일부러 져주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죠. 뭐 이제 뭐 왕골프 해갖고 무조건 져준다거나 뭐 좀 따놓고서는 한 판에 다 이분을 이기게 해준다거나. 근데 요즘에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골프보다는 좀 풀빌라 이렇게 해서 프라이빗하게 하고 요트로 좀 많이 빠지는 상황이 그걸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있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참 문제예요. 이게 그 문화를 정말 바꿔야 된다는 건데 아까 이제 발전 얘기는 제가 생각나는 사건이 한 번 있어요. 거의 한 10년 전쯤 된 것 같아요. 그때 저기 이제 제보가 들어와서 이제 취재를 하다가 완전히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었던 그런 게 있었는데 뭐냐면 서해안 쪽에 있는 이제 발전과 관련된 그런 데였어요. 이제 공기업이고 그래서 연봉도 꽤 있고 다만 이제 그 공장이라고 좀 이상한 회사가 발전 그 회사가 다 해안가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족 전체가 와서 살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 기숙사 같은 것이 이렇게 이쪽 가깝게 왔다 갔다가 했어요. 남자들만 이제 거기서 주로 살고 이제 가족들은 이제 서울이나 이런 데 살고 주말 보고 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남자들만 살다 보니까 거기 뭐 유흥가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유흥업소 종사 여성들이 드나드는 기숙사에 드나들게 하도록 하는 상황들이 있다라는 제보로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하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제보하는 사람의 취지는 뭐냐면 그 여성들의 비용을 자기들이 안 된다는 거죠. 협력업체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제 보내주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걸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도 좀 어려운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제보를 그때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공기업이 특히 공기업 직원들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게 성매매를 하는 거 이런 것도 좀 너무하는데 심지어는 그런 비용을 협력업체라든지 하청업체 같은 데게 떠넘겨서 그렇게 하고 이게 아무런 죄의식 없이 그냥 다 같이 그 회사들이 다 기숙사에서 그러는 거니까요. 다 공유하고 정말 이런 식으로 가면 되지 않는다. 물론 10년 전이니까 많이 변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화들이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지는 그 남자성들의 사회나 또 이런 그런 그 직장 문화 이런 게 더 큰 문제다. 저도 그 부분에 기자님 말씀 100% 공감하는 게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해요. 제 주변에 이제 공기업 상대로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좀 계세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저는 물론 대기업 쪽에 있지만 오히려 은근히 잘하게. 그게 아니라 전 대기업 나쁜 회사죠. 기업들이 더 깨끗해졌어요. 진짜. 정말로 기업들이 깨끗해져서 어디 가서 10,000원짜리 이상 먹는 거 잘 안 먹으려고 그러고 오히려 기업들은 기업과 기업을 상대하는 사람들은 유대관계를 좋게 하면 오히려 더 편해요. 근데 오히려 기업들은 깨끗해요. 근데 반대로 공기업 상대하신 형님들 보면 힘들어요. 여러 가지로 뭐 회식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옛날에 관행 그대로. 심지어는 제가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면 뭐 이분이 자기가 그 퇴직하고 나면 무슨 뭐 이제 그 요즘 캠핑카 이런 게 유행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걸 만들어서 이게 여행을 떠나야겠다 해서 직접 만들고 계시대요. 근데 거기에 들어간 부품들이 많잖아요. 그거를
그 업체한테 사달라고 부탁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머리고 뭐 무슨 복날이다 뭐라 뭐 막 챙기고 막 오히려 이제 공기업들 아직까지 이게 고쳐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스한 보수네요. 아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 그거 아니고 고쳐야지. 오히려 기업들이 더 요즘 건전하고 깔끔하다니까. 그러니까 저도 네. 비슷한 얘기를 좀씩 듣는 게 뭐냐면 이제 민간 부분이라든지 또 정부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그 부처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더 강화되고 있는데 약간 그 시선에서 벗어난 그 공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 이런데 또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저 지방이나 어디에서 근무하는데 그런 곳은 아직도 그런 관행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게 별 문제 의식을 갖지 않고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결국은 그게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게 만들고 그래서 좀 세게 이런 걸 규제하고 좀 본보기를 좀 보여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녹색연합 홍보대사 김미화입니다. 여러분 지구를 지키는 방법 뭐라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지구를 내가 지킨다? 녹색연합에 여러분들 회원이 돼주시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거든요. 아름다운 지구인으로의 변신 대전 충남 녹색연합 회원이 돼주십시오. 파이팅! 파이팅! 시민에서 회원으로! 시민에서 회원으로! 시민에서 회원으로! 지금까지 공기업 간부의 해외 성매매 논란을 통해 본 우리 사회의 그릇된 성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이 끊이지 않는 이 성매매 문화, 우리 사회가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요. 네, 우선 예, 전문가님. 아까 전에도 원조 방송에도 그 성매매 특별법 때문에 좀 얘기를 했었는데 글쎄요, 참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는 그 성매매가 근절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그 전에 일단 국민들 의식이 많이 좋아져야겠죠. 그리고 뭐 여성의 인권이나 부분 당연히 존중받아야 될 부분이고 일단은 남성들이 어떤 성에 대한 인식을 하루빨리 고쳐야 되고 또 이제 공기업에서 이렇게 그 만행되고 이런 요번에 또 사실로 밝혀졌으니까 뭐 물론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이런 보도나 이런 데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좀 건전한 사회로 발전을 해 나가는 게 올바른 모습이 아닐까. 조심스럽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장장 기자님께서는요. 네, 저는 이 문제가 우선은 이게 이제 우리 지역으로 볼 때 너무 창피한 일이고요. 좀 이런 문제가 좀 그 근본적인 문화를 바꾸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아까 이제 우리 그 성 자기 결정권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나중에 얘기할 거고 우리가 일단 지금 불법으로 정하고 있는 거 이거에 대해서 좀 관용적인 태도를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음성적으로 다 알면서도 그냥 묵인하니까 이런 일이 계속 있고 뭐 좀 더 싼 그 해외 나가서 하면 어때? 이렇게 계속 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뻔히 보이잖아요. 우리나라 내에서부터 그런 것은 절대 하면 안 되고 하면 굉장히 정말 패가망신할 정도로 큰 문제가 되는 것처럼 좀 잘러? 뭘 잘라 뭘. 네. 그런 모습을 보여야만이 그런 것을 함부로 했다 큰일 나니까 함부로 하지 않게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지금 같이 이제 해외에 나가는 거 이거는 또 사실 서로 다 알면서 봐주는 거잖아요. 혼자서 몰래 가서 하기는 쉽지 않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여행사라든지 이것도 친구들끼리 다 서로 정보가 있어야 되고 다 그런 거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또 더 철저하게 단속도 좀 하고 또 그런 거를 하는 사람을 알게 됐을 때 굉장히 창피하게 만드는 그런 문화들을 좀 만들어가야 이런 것도 좀 근절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국에서 그 단속 의지만 확실히 있다라고 하면은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단속이라는 그렇죠. 걸 그게 일단은 문제죠, 유명무실인 것 같고 그러니까 걸린 사람들이 정말 잘못했다라는 생각보다는 재수 없어서 그렇죠.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근데 많이 하는 것 저는 같아요. 이번 사건이 필리핀 당국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 필리핀 자체가 워낙 이런 문화가 만연해 돼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번 사건은 좀 기획수사 냄새도 없잖아 나고. 그건 이게 누가 의도적으로. 그거는 김태형 그 대전 그 아예 개인의 의견. 그런 뭐 언론지상에서 좀 나와는 있더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 1부 공기업 간부 해외 성매매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마쳐보도록 하고요. 오늘 나와주신 역대급 전문가 바른정당 대전식당 김태형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어디까지 하자 들은 얘기를 여러분한테 다시 들려드리는 것뿐입니다. 청취자분들 오해 마시고. 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정치에 무관심한 민중은 어리석은 지도자에게 지배당합니다.
이제 무조건 정치인들 편들거나 욕하지 말고 제대로 알아봅시다. 아는 것이 힘이다 해서 마련한 우리 지역 정치인 인물 해부. 그는 누구인가? 학방이나 유튜브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 주세요. 오늘 2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전시의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전에 저희 방송 한번 출연하신 적도 있죠. 깨알같은 재미를 담당하겠다고 하셨다가 깨알같이 사라지셨습니다.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에서 활동하고 계신 정의당 대전시당 남가현 정책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 방송 때 깨알같은 재미를 담당하기 위해서 밤샘 그래요, 공부를 어렵구나. 했다고 하는데 주위 분들한테 테러 위협까지 당했다고. 아닙니다. 딱 2명은 정말 흔쾌히 깨알 같았다 이런 평가해 주셨어요. 2명? 2명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대전시의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센터 설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지한 기자님께서 대전시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센터 설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지난 15일이었는데요. 그 장애인 단체들 그리고 뭐 지역의 진보적인 그 시민단체나 정당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주요 내용은 뭐냐면 대전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이제 설립할 예정인데 이 센터를 민간 위탁이 아닌 공공위탁 공공기관에 위탁해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그 주된 그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지금 현재 대전시가 운영하고 있는 건 장애인 콜택시 정도예요. 장애인 콜택시. 네네. 예, 장애인들이 이제 어려움이 있으면 그 전화를 해가지고 이동을 그 지원하는 특수한 그 차량이잖아요. 그 휠체어를 탈 수 있도록. 승합차 같은 경우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그렇게 분들이고 예. 일반 택시 같은 경우는 좀 발달 장애나 뭐 이런 분들. 네. 네네. 그런 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기는 어렵죠. 숫자도 적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교통약자로 그 확대해야 된다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교통약자라 하면 노인, 뭐 임산부 또는 뭐 환자일 수도 있죠. 뭐 그랬을 거 아이, 그 유모차를 밀고 있는 아이 이런 그러니까 것까지 장애인뿐만 아니라 예, 그런 교통약자들한테 장애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교통 편의 수단을 제공하는 센터로 확대돼야 된다. 이게 이제 법에서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대전시도 이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의 장애인 콜센터는 민간단체가 운영을 해왔어요. 민간단체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위탁을 준 거네요. 예, 그 운영하는 일하는 사람들의 처우도 그 안 좋고 또 뭐 고용 불안도 좀 있고 그러니까 이참에 할 때는 꼭 공공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그 운영을 해달라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했고 아직 그런 주장에 대해서 대전시가 명확한 답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서명 운동도 이제 시작했고요. 그 서명을 이미 받은 것도 전달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오늘 좀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우리가 다뤄보고 대전시가 좀 우리 방송을 좀 듣고 정신 좀 차려라 뭐 이런 생각으로 오늘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시에서 듣고 계신 분들 좀 계세요. 저도 보내드리고 있고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 앞에서 틀어놓을까요? 방송. 좋은 생각인 것 같네요. 일단은 장애인으로 한정된 거에서 교통약자의 범주를 뭐 임산부나 노인 혹은 환자분들 확대하는 거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현재 대전시에서 장애인 콜택시라는 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거를 이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너무 대기자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용자에 비해서 차량 숫자가 너무 적고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또 민간이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한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우선 그럼 우리 대전시의 장애인 콜택시 현황에 대해서 우리 남관 실장님이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들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휠체어 차량이 82대가 있고 일반 택시가 70대 운영하고 있어요. 그럼 약 150여 대? 예, 150여 대인데 일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 특수 이동 차량 아까 말씀하셨던 그 특수 차량이 이제 82대가 되어 있고 이것만 지금 비율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 2급 장애인들 기준으로 해서 200명당 1대꼴로 이렇게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대전의 법정 대수는 지금 79대인데 이게 작년에서야 비로소 이제 법정 대수를 확보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동안은 계속 부족했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법정 대수 확보를 요구해 왔었는데 대전시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아까 말씀드린 일반 택시까지를 포함해서 법정 대수 확보했다 이렇게 잘못된 주장들을 계속 해왔었는데 이제 좀 되고 확보가 되어 가는 계획들이 세워지면서 그렇다. 이게 원래는 특수목적 차량만 기준으로 해서 그게 법정 대수를 넘어야 된다 이렇게 좀 인정했고 그게 이제 작년에서야 비로소 법정 대수를 확보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은 보통 1년에 얼마 정도 소요되나요? 예산은 지금 1년에 한 50억 가량 정도 되고 있고요. 50억의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과연 그 예산만큼의 그러니까 혜택을 보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민간 위탁이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게 공공성이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위탁이 되면 수익을 남겨야 되는 거니까 서비스의 질과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울러 거기서 근무하시는 그 노동자들의 어떤 그 처우에 관련된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현황은 좀 어떤가요? 지금 뭐 그건 장 기자님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근무 연수가 이렇게 오래되고 쌓이더라도 최저임금을 조금 웃도는 정도의 임금을 받으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장애인 콜택시들을 운행하시는 기사님들이 해오셨고 그래서 그 2015년 5월 달에 희망노조라는 이름으로 노동조합이 결성돼서 이제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단체 주로 운전하시는 분들이 예, 장애인 콜택시 운전 기사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콜센터 직원분들은 아니시고 아니 거기도 포함되고 거기도 포함돼서 그러니까 기사님들과 콜센터 직원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분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는데 이게 단체 교섭을 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힘들게 이 단체 교섭을 했는데 이걸 또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가지고 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시청 앞에서 농성도 하시고 뭐 1인 시위도 하시고 그런 모습들을 봤었죠. 네, 그 제가 이제 취재 과정에서 한번 만났는데 11년 차라고 그러셔요. 근데 매년 이제 계약서를 다시 쓰는 그런 거죠. 아, 비정규직이시네요? 그렇죠. 뭐 계약직이니까 사실 비정규직이죠. 그러면 아무래도 고용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또 뭐 임금을 올려달라는 협상 같은 것도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네. 예, 근데 이게 민간 단체인데 우리가 민간 위탁이라고 하는데 그 민간 위탁을 받는 데가 장애인 협회, 시각장애인 협회 뭐 이런 곳이거든요. 지체장애인 협회. 원래 시각장애인 회사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어떤 그 임금 협상이라든지 노조를 결성해서 협상하는데도 사실 협회장이라는 게 어떤 정말 무슨 사장님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걸 다 수용할 수가 없는 구조인 것도 맞죠, 사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로 어렵다고만 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일부 주장하시는 건 어떤 특정 협회라는 건 그 분야의 이익을 대변하기 하기 위해 모인 그런 모임이잖아요. 그렇죠. 목소리를 모으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기 협회 유리한 대로 그걸 운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운영 자체가 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공공위탁을 더욱더 강하게 주장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굳이 그 협회에 위탁을 하지 않고 시에서 어떤 부서를 만든다든지 직접 예산을 쓴다든지 그런 건 불가능한 건가요? 지금 대전시가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건 이제 세 가지 정도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요. 하나는 이제 공사나 공단 등에 위탁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해서 이걸 위탁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방안이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대로 민간단체가 그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건데요. 근데 시는 공공기관에 위탁해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계획이라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 위탁이라 하면은 아까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든지 아니면 공단이나 공사에 위탁을 한다 그 얘기신 거죠? 특수목적 법인은 빼고. 빼고? 네, 공사나 공단 등에 위탁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계획이라는 걸 이제 대전시가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동 편의 증진법에 그렇게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대전시도 이제 그걸 수립했는데 이걸 지난번 계획을 수립하면서 대전발전연구원에 위탁했고 그 연구 결과를 받아서 증진 계획을 수립했는데 거기에도 공사나 공단으로 가는 것이 가장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나 아니면 안전성, 뭐 시민들의 편의성, 여러 가지 뭐 서비스의 질 그리고 이동권의 확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고려했을 때 가장 좋은 방안이다라고 되어 있고 이동편의 증진 계획에도 그렇게 하도록 이미 시가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전시는 뭐 너무 잘 알고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시가 이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드디어 설립하겠다. 이게 조례가 개정된 건 이제 몇 년이 지났지만 그 조례의 부칙으로 2018년도에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제 드디어 이걸 설치하겠다라고 이제 그 기본적인 상을 밝혔어요. 근데 이 이동지원센터가 이전에 이야기되던 이동지원센터를 만들자라고 그 얘기했던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안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지금 규정을 해서 대전시가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공사나 공단으로 위탁되지 않고서는 그렇게 많아진 업무 그리고 행정적인 역할까지를 규정하고 있다는 걸 볼 때 대전시는 이게 공사나 공단 등의 좀 이렇게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기관에 위탁이 되어야 된다고 대전시도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흐름은 이게 장애인 콜택시만 민간 위탁을 하고 있다가 이게 그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설립하면서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거에 결정이 아직 나지는 않았지만은 공공 위탁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하고 대전시도 그걸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이 돼달라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이제 이게 개념적인 차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 민간 위탁을 하면 뭐 하는 그 분야만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장애인 콜택시 이런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셨는데 법이라든지 조례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라는 거거든요. 그 계획에 맞춰서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예산을 지원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또 그런 부서를 만들거나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이게 민간 위탁을 해서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게 공공기관이 의지를 갖고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대전시가 부서를 만들 수도 있고 아까 말했듯이 공단처럼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서 그 장기 계획, 중장기 계획이나 단기 계획에 따라서 맞는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세워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렇게 굉장히 좋은 기회일 수 있어요. 대전은 이제 새롭게 지상에 돌아다니는 트램을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에서는 사실 트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편리한 그런 교통수단이잖아요. 그럼 이런 계획과 맞춰서 정말 대전이 그 교통약자에게 가장 모범적인 편리한 도시로 만들어갈 때 그럼 이거를 민간에서 어떻게 연계를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럼 불가능한 거죠. 시가 의지를 가지고 이거와 연계해서 어떤 식으로 이 교통약자들을 이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부서라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책임질 수 있는 단위를 만들어 달라는 거죠. 잘 흘러갈 것 같긴 한데 근데 두 분 말씀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대전시가 요즘에 워낙 민간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가지고 혹시 노파심에 지금 뭐든지 팔아요. 노파심에 더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긴 해요. 그래요. 그러면은 아까 우리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교통약자, 그러니까 장애인을 넘어서 그 범위를 확대한 교통약자까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교통약자 이동권 보호 문제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교통약자는 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그리고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까지를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에 대비해 보면 지금 대전시 인구로도 한 27% 정도가 교통약자로 분류될 수 있고 꽤 많은 숫자네요. 고령화되는 것 추세를 볼 때 어쨌든 이건 계속 이렇게 확대되는 추세일 거다라는 거고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모든 교통약자들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어떤 이제 장애인분들은 그런 걱정들을 하세요.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도 이렇게 특장차 이용하려고 하면 차가 없는데 교통약자들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모두 다 포함하면 어떻게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냐 이런 우려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저는 이 이동지원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오해가 좀 있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동지원센터가 지금처럼 장애인 콜택시들을 연결하고 이런 것들만 생각하셔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들도 다 그 장애인 콜택시들을 이용하려고 하고 그래서 지금의 한정된 대수에서 그걸 고려하고 계신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이 장애인 콜택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특수 차량들이 그 장애인 1, 2급 장애인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법정 대수가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대상을 확대해야 된다는 거고 이 대상을 확대하게 되면 더 많은 차량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의 확대, 공공성의 확보를 좀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보편적인 권리로서 이게 좀 확대가 돼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오늘
이동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사실은 그 장애인 운동을 제가 뭐 오래 해오진 않았지만 굉장히 감동적인 단어거든요.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이동권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장애인들이 이 단어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이 단어를 실제로 권리로 획득하기 위해서 싸워왔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이후에 굉장히 많은 장애인들이 이 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이동권이라는 단어를 포함시키기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기본적으로 인간이면 누려야 되는 당연한 권리, 행복 추구권의 그 하나의 권리로 인정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러한 활동들이 이제 보편적인 권리로서 인정받도록 한 싸움이었다. 인권을 위한 싸움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이 이동권과 관련해서 좀 이렇게 권리를 계속해서 확장시키고 그 대상들을 확대시키고 이런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이런 면에서 좀 더 계속돼야 되는 일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그 말씀 들으면은 참 좋은 방향 같기는 한데 그 한편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 정책을 담당하시거나 시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야, 머리 아프겠다. 할 일 되게 많은데 그 예산은 한정돼 있고 좀 그런 현실적 고충도 아울러서 떠오르긴 합니다. 네, 그렇긴 하겠죠. 그렇지만 이게 그 장기적인 방향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장애인들을 위한 콜택시라든지 장애인은 편의시설이 장애인을 위한 거냐 그것만을 위한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저상버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상버스 타기 엄청 편해요. 저희도 저같이 젊은 사람도 젊으세요? 젊죠. 아직은 젊은데. 아직은 그런 사람도 그 계단 올라가기 힘들어요. 근데 저상버스는 바로 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희들만 잘 걸어 다니는 사람만 편리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뭐 목발을 짚고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무릎이 아픈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아까 말했던 유모차 탈 수. 근데 그것도 생각해봐야 돼요. 제가 우리 오마이뉴스에 그런 기사가 하나 올라왔는데요. 그 스웨덴이었나요? 뭐 그래요. 거기 갔더니 유모차가 탈 수 있는 버스에 유모차를 세워놓을 수 있는 공간이 세 대 정도로 세워놓을 수 있는 공간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없잖아요. 그리고 유모차를 들고 탈 생각도 엄두도 못 내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런데 유모차가 쉽게 타고 유모차를 세워놓고 그 옆에 엄마가 딱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정도를 배려하면 사실 노약자라든지 뭐 아이를 데리고 동반하는 뭐 엄마라든지 또 물론 장애인들이든지 누구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가려면 그 정부에서부터 지방 정부에서부터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교통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편리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 갈까를 처음부터 계획해야 된다. 그러려면 이게 민간에다가 그냥 한 부분만 위탁해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성을 더 살려가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좀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주장인 거죠. 저상버스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그 이달 16일에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장애인도 버스 좀 타자 이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그 보통 일반 시내버스들은 저상버스들이 그래도 일부라도 도입이 됐는데 시외를 이동하는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들에는 저상버스가 단 한 대도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에 저상버스를 도입해달라 이런 요구들을 하면서 저희가 추석 때, 설날 때 이런 때 버스 타자고 이렇게 터미널에 자주들 갔었어요. 근데 요게 고속버스, 시외버스들에도 저상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정안이 이번에 발의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국회에서 이 법안도 좀 통과시키고 이에 따라서 맞춰서 대전시의 이동편의 증진조례도 다시 한번 좀 전면적으로 개정해서 이동권이 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춘을 돌려다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청춘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청춘학교. 청춘학교는 배움의 열정을 가지신 어르신들이 한글, 국어, 영어, 수학도 배우고 영화, 연극, 전시회 관람도 하고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우는 열린 배움터입니다. 배움, 나눔, 행복이 있는 청춘학교에서는 배움의 열정을 가진 학생과 재능 기부를 해줄 선생님 그리고 후원자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생 무료, 선생님 무료. 후원회원은 유료. 기부금 영수증 발행됩니다. 전화 042-254-2007번이나 010-6620-8255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카페에서 대전 청춘학교를 검색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럼 우리 대전광역시는 지금 장애인 정책이 타 시도와에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순위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질문을 주셔서 제가 생각해 봤는데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마지못해 끌려가는 네,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깨알 같습니다. 네, 마지못해 끌려가는 좀 모습을 많이 보이고 계세요. 그러니까 선도적이기보다는 이렇게 네. 좀 그 보통 박근혜 복지법이라고 불리는 사회보장기본법 26조가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네. 사회보장기본법 26조에 보면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 제도를 이제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 수정하려고 할 때 국가랑 이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협의가 잘 안 되면 이제 복지부가 너 그거 중복보장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자르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보통은 지자체들이 어떤 서비스들을 확대해 가려고 하는 이게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제도들을 내고 이제 복지부랑 막 싸웁니다. 복지부랑 막 싸우는데 대전시는 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에서 어떤 요구들이 나오고 이것들에 대해서 시범 사업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 복지부랑 또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법과 제도를 좀 만들고 나면 다 끝나면 마지못해 시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어요. 신중하네요. 신중한 대전시. 네, 저도 그 장애인 관련한 그런 뭐 취재를 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특광역시 중에 몇 위, 뭐 이런 거 얘기해요. 16개 뭐 그 시도 중에 몇 위, 이런 식이에요. 아니, 좀 앞서가면 좀 안 돼요. 좀 우리는 제일 잘합니다. 이왕 할 거 그렇게 하면 좋은데 항상 그 뭐 5위에서 한 10위 안에만 들으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꼴등 쪽 아니고 뭐 너무 앞서가지 않고 늘 그런 방식으로 좀 해온 게 그래서 마지못해 끌려가는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어차피 이런 거 할 거면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할 거면 좀 앞서 선도적으로 좀 해주시고 더 국가가 정하지 못한 것까지도 더 앞서가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이제 트램을 이게 바로 이제 전국에서 없던 걸 먼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연계해서 더 그 장애인들과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그런 도시로 좀 만들어서 좀 자랑해가지고 사람들이 좀 보러 오는 그런 도시를 좀 만들면 좋을 것 같으니까 우리 권 시장님 좀 이 방송 좀 듣고 또 좀 적극적으로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더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공공성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나라가 지금 이제 탄핵이 인용이 돼가지고 대선 국면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인데 뭐 대선 주자들 이제 그 4월 20일이면은 각 정당마다 이미 나와 있을 것이고 아까 남관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법안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홍보하거나 아니면은 좀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혹시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에서는 오는 4월 20일 장애인 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주요한 활동이나 어떤 계획들이 좀 있으신지요? 네.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라고 이제 달력에 표시되어 있는데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에서는 이 날을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날이 원래 이렇게 집이나 시설에 갇혀있던 장애인들 그냥 하루 체육관으로 불러서 그냥 바람이나 쐬게 해주고 이렇게 먹을 거나 좀 주고 이렇게 했던 작년에 대전시에서 네. 그 짜장과 군만두 줬습니다. 꼭 먹고 가라고. 네. 탕수육이 아닌 군만두. 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이런 장애인에게 시혜를 베푸는 날이 아니라 장애인 차별을 없애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4월 초쯤 해서 이제 대전시의 장애인 관련된 그런 요구들, 장애계의 요구들을 대전시에 전달하고 이제 답변서를 받고 이제 거기에 대한 활동들을 해오는 걸 주로 했었는데요. 올해는 이제 중앙에 이제 장애인 차별철폐 연대 일정에 맞춰서 좀 2박 3일 서울 농성을 좀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 이유는 벌써 장애인 차별철폐 연대가 광화문에서 노숙 농성을 시작한 지 이제 5년이 다 돼갑니다. 네, 부양인부제 폐지, 장애등급제 폐지를 요구하면서 농성을 했는데 벌써
5년 가까이가 이렇게 돼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쨌든 대선을 앞두고 있고 대선의 과정에서 이제 대선 주자들에게도 이런 요구들을 하고 그래서 이걸 전 사회적인 좀 이슈로 만들어서 반드시 좀 이번에는 농성을 좀 끝내야겠다. 전국적인 힘을 하나로 모아서 이 농성을 좀 끝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2박 3일 서울 집중투쟁에 좀 집중하자. 그리고 대전은 오늘 이제 주제로 이야기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제대로 좀 설치될 수 있도록 좀 힘을 모아보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요. 올해 그 4.20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제대로 설치하고 그리고 서울에 올라가서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끝장내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을 위한 이동지원센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 남관 실장님 오늘 어떠셨어요? 지난번에는 깨알 같은 재미있는데 오늘은 주제가 좀 신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깨알보다는 저 본인의 성격과 저는 다른 캐릭터로 무장을 하신 것 같은데. 저 원래 오늘도 사실 마음속으로 몇 가지 긴히 준비해온 깨알 같은 게 있었지만 못했어요. 네. 다음에 언제 깨알 같은 재미가 필요할 때는 꼭 불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그럴 일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안 부른다는 게 아니라 역시 안 깨알 같을 것 같아가지고. 아니요, 그날 기회를 안 주셔서 그런 거라는 걸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네. 예, 마지막 인사 지금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예, 제가 마지막 인사할 시간 드릴게요. 근데 저 이 말씀 그 남관 실장이 오늘 뵈면 꼭 드리고 싶었거든요. 늘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남관 실장님 인생에 정말 깨알 같은 재미가 많기를 간절히 기원하고요. 가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 말씀 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장애인이 편하면 모두가 편안한 세상이 된다. 이런 그 얘기들이 쉽게들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지하철에 놓여진 엘리베이터나 이런 걸 보면서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저희가 이제 서명을 받으러 길거리에 나가고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뭐 장애인들 이동권이 뭐야? 이렇게 하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남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예, 특히나 아까 설명드렸듯이 교통약자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나 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모두가 포함되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서명에도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남가현 정의당 대전시당 정책실장님이셨습니다. 실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정자 기자님, 오늘 우리가 총 2개의 주제를 다뤄봤어요. 그쵸? 좀 어떠셨어요? 둘 다 좀 무겁네요. 네, 생각보다. 네, 그 참 우리 사회가 좀 빨리 해결하거나 또는 좀 우리가 안고 가야 될 그런 무거운 주제들을 좀 다룬 것 같아요. 좀 마음이 좀 안 좋고요.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네. 알겠습니다. 자, 기자님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 선생님들께서는 교실 안에서 담배를 피우셨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엔 교무실에 가면은 완전히 너구리 소굴이었죠. 그때는 그게 죄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하나의 자연스러운 우리 사회의 모습이었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만일 초등학교의 선생님이 수업 중 교실에서 담배를 피웠다면은 아마 전국의 모든 뉴스에 그 소식이 도배가 됐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실감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성매매 금지법, 교통약자의 이동권, 법은 있고 또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높아졌지만 그 변화를 딱히 실감한 만큼 공감이 잘 되진 않네요.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끝난 줄 알았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 주세요. 청취 후기나 출연 신청, 제보 모든 것을 환영합니다.